최근 정읍시 비상급수 시설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식수로 사용 못하지만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어 급수 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흉물 논란이 일었던 김제 수변공원의 용 조형물을 두고 김제시가 뒤늦게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10명 가운데 반절이 넘는 6명은 처음 듣는다고 응답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노후된 집들을 대상으로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CJ 제일제당 남원공장 임직원 200여 명도 참여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 전북 지역 학교 57곳에서 진행되는 성면 제거 해체 공사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감리인이 공사장에 상주하지 않은 임시 지역 학교 한 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쟁과 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상수도 공급 중단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인데요. 최근 정읍시 비상급수 시설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식수로 사용 못하지만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어 급수 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정읍사 단림약수입니다. 평범한 약수터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정읍시에만 9군데가 있습니다. 1년에 4번 분기마다 수질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최근 진행한 검사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읍사 단림약수와 용혈약수 등 모두 5군데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총대장균군은 100ml 기준으로 극소량의 균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총대장균군은 보통 분뇨나 하수 등의 생활계 배수나 축산업 등의 배수에서 발견됩니다. 균이 포함된 물을 소독 처리와 끓이기 등을 거치지 않고 마실 경우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이 부적합하지만 생활용수로는 사용이 가능해 시설은 현재 개방된 상태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5군데에 현수막을 붙이는 등 식수 사용 금지 안내 표시를 했습니다. 올해 여기 생길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이거 오늘 봤는데? 8월 8일부터라고 했는데 못 보셨어요? 네, 저 오늘 봤어요. 날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떨어지면 요 4통 받아가지고 안 되죠. 어떤 게 좀 안 된다 생각해요? 이제 몸에 안 좋지 무조건 뭐. 정읍시는 총대장균군을 없애기 위해 약품 살균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사무소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비상급수시설 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혹시라도 이게 지금 염소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질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저희 시에서 그때는 다시 안내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음용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읍시는 9월 중순쯤 다시 한번 수질 검사를 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비상 상황 시 시민들의 중요 물 공급원이 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이른바 흉물 논란이 일었던 김제 수변공원의 용 조형물을 두고 김제시가 뒤늦게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대로 두자고 응답한 시민이 많았고 대신 용을 피해서 우회하는 산책로를 설치하는 데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민 10명 가운데 반절이 넘는 6명은 보지도 못했고 처음 듣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명계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수변공원에 시뻘건 불빛이 눈에 확 띕니다. 한 손에 여의주를 든 머리와 몸통, 꼬리까지 산책로 50m 구간에 만든 용 조형물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좀 혐오스럽죠. 주변 분들은 조금 뭐라고 하는지. 많이 안 좋아해요. 이게 차라리 그냥 그 벽골제 그런 데가 있었으면 물론이고 수변로 이렇게 운동하는 데가 별로 안 좋아해요. 수초에 가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부들 2점과 여인상 조형물 등에 들어간 돈은 모두 2억 7천만 원.
김제시가 자연과 조화로운 조명 연출을 통해 김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조성에 기여한다며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은 혐오감이 든다며 이 조형물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우회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했습니다. 이른바 흉물 논란에 휩싸이자 김제시는 뒤늦게 혈세를 들여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용 조형물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할지 말지를 물었습니다. 17.1%가 찬성, 37.2%가 반대한다고 답해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렇지만 용 조형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회 산책로 설치에 대한 질문엔 36.8%가 찬성으로 반대 의견 24%를 앞섰습니다. 김제시는 당초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지도 못했고 처음 듣는다는 의견이 무려 61.5%로 절반 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은 설치가 안 돼 있었고요. 용이 설치되기 전에 LED 데크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밝은데 좋냐 이렇게 하니까 밝아서 좋다. 그것은 이제 아까 여론 수렴은 아니고. 이번 결과는 김제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여름 방학 기간 전북 지역 학교 57곳에서 진행되는 성면 제거 해체 공사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공사가 이뤄진 학교는 초등학교 24곳과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11곳 등 56곳이며 여기에 유치원 1곳도 추가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성면 제거 해체 공사장의 적정 공정관리 여부와 비산먼지 측정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관리인이 공사장에 상주하지 않은 임실지역 학교 1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험지구 교육청은 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곳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2만여 명이 수능 응시 원서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노후된 집들을 대상으로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회원들과 CJ 제일제당 남원공장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무더위 속 벽화 그리기 봉사 현장,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동충동 한 골목길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CJ 제일제당 남원공장 임직원들이 뜨거운 햇빛을 뒤로 한 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요. 이 아름다운 손길들이 그려주는 이 길이 아주 행복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린아이들과 중고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골목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택들이 오래되고 노후되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인식됐습니다. 이 같은 지역민들의 요구에 남원 지역에 위치한 CJ 제일제당 남원공장 임직원 200여 명은 공장 가동까지 중단한 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사회 봉사활동과 좀 연계를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벽화 그리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한 240명이 넘는 인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좋은 행사가 됐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마다 벽화가 그려지면서 미관 개선 효과와 함께 생동감 있는 골목길로 탈바꿈됐습니다. 시민들도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거리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낙후되고 노화되었는데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림으로써 주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또 걸어 다니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과 땀이 더해진 벽화 봉사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남원 지역 벚꽃이 화장품 천연 원료 소재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대강면의 정림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는 벚꽃이 더가든 오브내추럴솔루션의 화장품 천연 원료의 소재로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더가든 오브내추럴솔루션은 이 벚꽃을 이용해 화장품 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공급 기간은 올해부터 6년입니다. 남원시는 복숭아꽃, 연꽃, 소립 등도 화장품 천연 원료 소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보훈수당 지급 대상 배우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1월 30일 뒤에 사망한 국가유공자만 배우자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공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7일자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유공자 배우자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유족증과 확인증 등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산내 거점센터 운영에 나섭니다. 거점센터는 산내면 주민센터에 사무소를 두고 전문 봉사자를 배치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읍시는 산내 거점센터를 시작으로 나머지 21개 읍면동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정책 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정책 참여단은 정책 방향 수립과 정책 발굴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등에 직접 참여해 전라북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9월 6일까지며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부안군이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합니다. 부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모두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부안 스포츠파크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축구와 족구, 배구, 테니스 등 6개 종목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되며 강사 지원 및 대회 참가비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부안군은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군민 체력 증진은 물론 부안군 출신 선수들을 지역 강사로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름 더위 걱정은 접으셔도 되겠습니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며 더위가 꺾이겠는데요. 폭염특보도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이 29도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새벽부터 남부와 제주도에 50에서 100mm가 온 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산사태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와 함께 더위도 누그러듭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며 크게 덥지 않겠고 아침 저녁으로 초가을 내음이 갈수록 짙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도 누그러지겠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점점 떨어져 처서인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내려가며 일교차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우산도 옷차림도 밝은 색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You're beautiful, every little piece of, don't you know? You're really gonna be someone. Ask anyone. And when you find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